자, 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탄소 포집 설비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상업화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이제 설비 실증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업화 설계 단계까지도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여수 공장에 CCU 파일럿 설비를 설치를 했고요. 9개월간의 실증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탄소 포집용 기체 분리막의 성능 점검을 마치고 수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비 상업화에 위한 설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하반기쯤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 소재로 CE라고 하는 이제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DMC라고 하는 여기 표기가 잘 안 되네요. 네, DMC라고 하는 디메틸 카보네이트,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인 PC라고 불리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 투입을 하고요. 또 다른 원료로서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하고 이제 반도체 세정액 원료로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순도의 EC, 그 다음에 DMC 설비 사업에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를 또 하고요. CCU 사업 상업화로 원료를 내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또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데 수익성 향상은 물론이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 경쟁력까지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롯데에서는 그 사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UAM까지 같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차량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최근 실증을 마친 기체 분리막 기반의 탄소 포집 설비는 화학 성분 흡수제를 사용한 습식 그리고 건식 포집 설비에 비해서 환경오염도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기술력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제자 이제 그 차트이고요. 어제자는 좀 올라갔다가 사실 좀 요게 고점이었고요. 요 고점으로부터 좀 쭉 빠져가지고 이제 23만 1,500원으로 어제 종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이게 어제자로 제가 찍어 놓은 거라서 좀 차트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갔고 오늘은 약간 지금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1% 정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빨간색 요 정도까지 찼었고요. 지금은 여기가 뭐 요런 식으로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런 식으로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점 찍고요. 예, 어느 정도 모든 기업들이 좀 반등을 했었죠. 예, 반등을 하고 나서 추가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네, 이라서 아직 뭐 실증을 완료를 했지만 상업화 계획만 하고 있을 뿐 상업화가 실제로 이뤄진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또 기다려 봐야 될 사항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번 주에 지금 뭐 오늘이 이제 수요일, 화요일이잖아요. 네, 이틀 뭐 이렇게 양봉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두고 보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중국 헝다 그 경제 상황도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미크론도 뭐 증세가 약하다일 뿐 세계 각국에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에 지수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인지를 좀 하시면서 신규 투자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위험 부담을 조금은 낮춘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이 이게 월봉이죠. 이게 주봉이고 그다음에 월봉. 뭐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등 찍고 올라왔고요. 주봉에서도 반등 찍고 올라왔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반등 찍고는 올라왔지만은 아직 12월 7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12월 때 지금 7거래일밖에 안 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언제나 이게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월봉상으로 좀 크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상승했다가
네,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두고 보고요.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또 롯데 정밀화학도 떨어진 만큼 이미 전부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이제 원래 그 전 고점에서 떨어진 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올라가는 것인데, 네, 그래도 바닥은 찍고, 네, 올라왔어요. 네, 바닥은 찍고 올라왔고, 그래서 조금 아쉬우니까 또 롯데케미칼을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 구간을 좀 놓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탄소 중립에 위해서는 뭐 휴캠스라든가, 뭐 에코프로, 뭐 HN 뭐 이런 걸 매수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롯데케미칼은 현재 기술력만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표를 또 확인해 보시면, 네, 우하향을 하다가 이번 연도에 급반등, 네, 모든 지표가 급반등 하면서, 네, PER이 저퍼로 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수익의 지금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한 2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5% 정도. 근데 좀 상당히 좀 낮죠. 예, 배당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 바람도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분기는 예, 분기 매출이 전부 다 네, 4조를 네,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 또 네, 꾸준히 6천억 원, 네, 3분기가 조금 안 좋았긴 했지만은 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예, 거의 뭐 10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 70% 정도는 오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과연 어떻게 좀 달성이 될지 또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네, 이미 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마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제 700, 800, 8천, 만천, 14,000? 네, 그래서 조금 내년 1분기에 실적으로 조금 다운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연간 컨센서스를 조금 하락을 했을 뿐 매출액은 달성을 했고요. 이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롯데케미칼은 2023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우리 내년이 2022년도예요. 2022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되든가, 혹은 주식시장이 좀 안정기에 들어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도 가격이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면, 네, 그때 한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 대한 그 종목 차트가 좀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2022년도 끝났죠. 이렇게 12월 달이니까 네, 한 뭐 같은 사이즈로 보면 요 사이즈인데, 아마 요 때쯤부터 우리가 투자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또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월봉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은, 뭐 소폭 상승했다가 뭐 다시 하락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때 가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종목을 타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최대한 손실을 적게, 혹은 수익은 높게 모두 다 익절 및 손절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보유하시고 내년도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